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실무교육도 받고 결격사 이상이 없이 통과돼서 그러면 바로 샷다운을 올릴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 업무보증 설정한다 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등록증 교부 안 해준다고요. 그죠? 통지해 주지만 교부는 안 해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9번째 테마, 업무보증입니다. 왜 한다? 나중에 고객들에게 손해가 끼쳐지면 그거 배상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9번째 테마, 업무보증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우리 법령 첫 번째 나무에서는 5번째 나무까지가 되겠고요. 19페이지에 8번째 업무보증 손해배상에서는 그 방법하고 금액이 세부 핵심, 그리고 위반 시에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4페이지 출제자 의도 날개박스 보시면은 첫 번째가 업무보증의 설정, 재설정, 재가입, 변경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하고 그 시기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액 얼마인가. 미니멈 얼마인데? 이거 최대가 아니라 미니멈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겠죠. 자, 요약 보겠습니다. 1번의 그 절차도상 이해는 우리가 이미 봤고요. 2번에 업무보증 방법 금액입니다. 첫 번째 설정하는 방법. 뭐예요? 중개업자 종별. 종별이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범위인 중개업자죠. 그리고 부칙상 중개업자. 이런 종별에 따라 업무보증 설정 방법은 모두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골라 잡으면 된다. 즉 보험 들거나 공제, 공탁, 보험, 공제, 공탁 중에 택일이 가는 거예요. 모두 들어도 관계없대요. 왜? 포커스는 우리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모두 들면 더 좋겠죠? 자,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자, 공탁금은 그런데 말이죠.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으로 3년 이내 회수 불가하다고. 나중에 일 터졌을 때, 그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설정 방법이죠. 재설정은 뭐예요? 우리 갱신하는 거죠, 갱신. 그래서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공탁은 재설정 규정이 없죠? 왜? 뭐 만료가 있어요? 묻어놨으면 이 돈이 뭐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묻어둔 건 묻어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급에 따른 재가입이죠. 손해배상한 때는 15일 이내에, 그죠? 우리 보험하고 공제의 경우는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은 어떻게 돼요? 보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도 역시 15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 방법. 이미 설정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에 그 만료일 15일 이내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요거 주의하시자고요. 자, 금액은 보니까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 이상이네요. 우리 매수신청 대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개인인 중개업자는 1억 이상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 부칙상 중개업자는 제외다. 이건 뭐냐면 이 양반들은 경공매 대리를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되죠. 왜 그런다고 했죠? 농지만, 그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기간에 대한 특별한 면문 규정이 있어요. 몇 년을 해야 된다, 뭐 며칠 해야 된다, 뭐 10년 이런 거 규정 없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우리 조문에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손해 터졌을 때 어떻게 지급되느냐 보니까 그 중개 의뢰인이 의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비서류 갖춰가지고, 그쵸? 분쟁이 종료됐다. 이거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서류, 뭐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뭐 기타 이런 것들, 뭐 청구 인하처, 화정서 이런 거 갖춰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보증기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가만히 있네요. 그렇지 않죠. 중개업자의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증기간이 어떻게 돼요? 역시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중개업자 행위를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개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재산상
손해하고 정신상 손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재산상 손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먼저 보증기간 보증금 만큼만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속 공인중에 직접 청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에 전체 보증 설정 한도에 내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럼 보증금 초과분은 보증기간에 청구 못해요. 초과분 1억 들었다 그러면 1억까지만, 내가 2억 손해 입었어도 고객이 나머지 1억은 그거는 보증기간에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중개업자나, 그렇죠?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 잘못했다 그러면 중개업자 해도 되겠고, 그 보증기간 소속 공인중개사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다. 연대적으로 채무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역시 보증기간 청구할 수 없겠고, 그러나 역시 그렇죠? 그 행위자인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 둘 다의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기간에 손해배상금 청구권자는 누구만? 중개 의뢰인만 가능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내가 대신 물어주고 그다음에 받아낸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뭐 사실을 안 하면 3년, 불법행위 나면 10년, 이거 민법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행령에서 26조 2항에 부족하게 된 금액에서 시행령 26조 2항 보시면은 7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탁의 경우에 부족하게 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컨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신가 봐요. 1억만 해도 되는데 1억 5천만 원 공탁해도 되나요? 되죠. 자기가 이렇게 1억, 나는 1억만 한 게 아니라 1억 5천 공탁했어요. 1억 5천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여놓으려고. 자, 근데 중개의뢰인의 재산 손해가 8천만 원이래요. 그럼 부족하게 된 금액이 빼면은 뭐예요? 그죠? 3천만 원이죠. 그렇죠? 3천만 원. 그러면 보존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보존해야 될 금액은? 그렇죠. 개인인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이므로 1억에서, 그렇죠? 1억에서 7천만 원 빼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보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상해준 금액은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보존해야 돼. 그거 아니죠. 그죠? 8천만 원 근데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건 관계없죠. 자기가 한다는데.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용하고 해고는 임의상이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해고 신고 의무는 의무상입니다. 우리 고용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이제 해고가 10일 이내입니다. 해고가. 하나 더 써놓읍시다. 고용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10일 이내 앞에서는 해고. 그 다음에 고용 후의 책임이죠. 이제는 고용 후의 책임은 사용인의 행위 범위는 업무상 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그래서 104페이지 보시면은 법 15조 2항이 되어 있죠. 소속공인자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부진전연대 채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책임범위, 뭐 형사 책임에서 양벌 규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행정책임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 관련해서 위반 시 제재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미설정하면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같은 말로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 업무보증 관련해서 관계증서 설명하고 교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본을. 근데 교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야 과태료. 또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될 게시 의무 게시물이죠. 안 하면 또 역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죠? 미교부, 사본의 미교부인데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전자문서 미제공의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보증 관계자 사본 보관기간 규정 없어요. 그죠? 왜? 게시해 놓으니까. 늘 게시돼 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봤고요. 역시 중요한 3단 비교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 법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자,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그렇죠? 형광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1항에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귀책 사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과실도 마찬가지고요. 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죠. 정신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재산상 및 정신상 그죠? 이 법상 그렇죠? 이 법상 책임이 규정이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나 이것도 틀리죠. 재산상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또 틀려요. 법의 규정은 재산상만 나와 있지만은 그렇죠. 정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도 그렇죠. 보상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과실 책임주를 취하고 있고 그러나 이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에 장소를 제공하여서 거래 당사의 재산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고의과실 관계 없이 뭐예요? 그렇죠. 책임주의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의 책임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이미 봤죠. 우리 104페이지. 그래서 봤었죠? 15조 2항. 중개업자 행위를 본다. 네가 책임지라 이거죠. 그 다음 다시 77페이지 3항.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죠? 정확히는 뭐라고요? 등록중 교부전이 되죠. 전에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그죠?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금액이 얼마냐? 령에 나와 있죠? 24조 1항입니다. 자, 거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그래서 금액에다 빨간 펜 밑줄을 하시고요. 그렇죠? 2억, 뭐 1억 잘 나와 있죠? 2항이 그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겠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에요. 다만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 항상 그러면 틀려요.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각기관 즉 보증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증기관이 보증사실 등록관청에 직접 동보한 경우에는 뭐예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을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이면 된다고 이 양반들은 그렇죠? 농지만 조합원들 간의 농지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어디에요?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어디에? 등록관청에 역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죠.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령 25조 보증의 변경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증 변경이 보증의 효력 기간이 있는 중이냐, 뭐 만료일까지냐, 또 신고다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조, 령 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 갖춰가지고 이렇게 청구해야 된다. 누가요? 중개의뢰인만 할 수 있다고. 중개업자는 못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15일 숫자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왼쪽이 그 법률의 5항이 있죠. 중개업자는 중개관사인데 거래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거나 다음 설명하고 교부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요. 항목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서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79페이지. 이것도 꼼꼼하게 수수료 없음. 수수료 뭐 시군구 절에 의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안 되겠죠. 처리 기간도 즉시죠. 즉시 7일 이내. 그래서 앞에 뭐하고 그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그죠? 신청서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독헌분들은 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 칸에 그 세 번째 칸에 보증보험 공제에서 보증기간 설정이 보장금액 보장기간이 나와 있죠. 보증란에는 보증기간 설정일 보장금액 보장기간인데 다른 거 항목 집어넣어 가지고 항목이 4개니까 요 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서식 안 보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에는 서명 및 날이는 아니죠. 서명 또는 인이죠. 그렇죠? 수수료 없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내라 이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거는 누구 위한 겁니까? 우리 위한 게 아니라 중개의뢰인, 고객을 위한 거죠. 고객은 국민이죠, 국민. 그러니까 등록관청한테도 위에 분이야. 그렇죠? 위에 분이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감히 수수료 물릴 수 있겠어요? 감히 7일 이내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시고 수수료 없는 거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제 느낌이 그래요, 그냥. 제 느낌이. 그 다음에 구비서류의 원본이라고 했어요. 사본안부라고 했어요. 사본안부. 그죠? 이런 것마저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실무교육도 받았어요. 그쵸? 개설등록 신청해서 결격사유 이상 없어 개설등록 신청했어요. 그쵸? 등록증 통지 받고 그 전에 업무보증 설정까지 했어요. 등록증 그죠? 교부 받았어요. 그럼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뭐 해야 된다? 인장 등록을 하고 인장 등록, 토장 등록. 너 책임 물리겠다 이거 잘못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 84페이지 10번째 테마 인장입니다. 나무가지로는 18페이지에 6번째 나무가지가 되겠고요. 세부 핵심은 19페이지 9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시점하고 위반시 제재사항. 항상 위반시 제재사항은 함께 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인장 등록해라 행위제한, 위반시 어떤 제재사항 따르겠는가 이거죠. 자, 출제자 의도 84페이지입니다. 날개 박스. 자, 인장의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시점, 요거 구별해서 알고 있는가 이거죠. 자, 요약 보겠습니다. 대상자,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이렇게 한다. 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하니까. 그러나 중개보조는 그죠? 밀걸레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분사조 책임자 아니요, 법인 대조 이런 게 다 아닙니다. 오로지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기관은 역시 등록관청이 되겠고요. 역시 분사무소도 뭐예요?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해야 됩니다. 시점은 신규 등록 업무 개시 전이라고요. 변경은 7일 이내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방법은 이렇게 법인의 경우는 인감료 제출로 또 가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사항 해서 인장을 등록을 안 해서 비등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개업자는 뭐예요? 업무 정지입니다. 그죠? 등록 취소, 과태료, 자격정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자에 있어서 자격정지를 때린다 그러면 틀리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를 때린다는 거. 자격 취소도 아니고요. 당연히 뭐예요? 우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죠. 효력 요건을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구비하는 한은 유효입니다. 그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3단 비교표입니다. 봅시다. 자, 16조, 법 16조 인장의 등록. 자, 인장에다 형광펜 넣으시고요. 제가 요약에는 형광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3단 비교. 법 조문상의 형광펜을 하죠? 저라면 조문을 읽지 요약이가 안 읽어요. 조문을 또 읽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시험 출제인들이 요거를 보기로 낸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때도요 아주 친숙합니다. 빨리 또 읽어요. 그리고 어딘가 틀린 거 있으면 빨리 캐치냅니다. 근데 요약만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서술용으로 나오면은 감이 없어요. 감이 없습니다. 점수도 좋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땀 흘린 만큼 나온다. 땀 흘린 만큼 나옵니다. 정직합니다. 점수는. 땀 흘려보자고요? 오케이. 자, 16조 1항 중개업자 및 미시조 또는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중개행위입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어디에? 등록관청에, 그죠?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역시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점이 뭐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업무개 시점, 그쵸? 그 다음에 2항은 변경은 7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항에 봅시다. 법 16조 2항. 중개업자 및 소속,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쵸? 등록, 인장을 무슨 행위할 때요? 중개행위할 때 사용, 다른 행위할 때는 등록, 인장 사용하지 않고 막도장 써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서 9조에서 이제 3항 봅시다. 자,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부칙 이렇게 해서 규정된 중개업자, 부칙상 중개업자죠. 및 소속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즉 개인인 중개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그죠?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렇죠, 되죠?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별걸 다 7mm, 30mm 이내 인장이야말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이제 개인은 그렇고요.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의 인장의 등록에는 상업등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아니죠. 대표자 인장도 아니고, 그죠? 어디에 등록할 수 있다? 주사무소 관할, 그죠?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죠? 분사무소가,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요. 분사무소는 저기 서귀포시에 있어요. 이런 규정이 없다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시간 거기 다 보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인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있겠구나. 또 주의하실 게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죠. 등록 중에 표기된 인장 아니죠. 그쵸? 왜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런데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인장을 등록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합치고다 보니까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라고요. 이걸 갖다가 등록증에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항에 보니까 법인인 중개업자는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고. 개인은 안 되고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인장 등록은 별지 11호. 그러니까 시행규칙 쫙 클릭하시면 밑에 조문 나와 있고 왼쪽에 말이죠. 별표가 있어요. 또 별지가 있고, 그렇죠? 거기 별지 11번째에 11호에 2의 서식에 따른다. 그 다음 6항의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같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덜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고용 신고, 요 신청 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독하게 내면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인장 등록, 개설 등록 신청, 고용 신고. 지금 보니까 알지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답답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내서 외친 분만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요약 안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등록 인장, 날인 서명, 의무, 서식과 연계해서 항상 서식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무가 있다? 중개업자, 그죠? 소속공인자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137페이지 우리 중개실무 파트 13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죠. 보니까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돼 있죠? 밑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주의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잖아요. 그 다음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 15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중개업자 나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나와 있고 또 동시에 뭐예요? 밋이라고 되죠. 서명 밋입니다. 밋. 그렇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밋 주의하시고요. 그것마저도. 근데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 업무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겠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규정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48페이지. 자, 48페이지 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 근거는 왜 그렇지?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실 때도 이게 왜 옳은복이지? 근거 조문은 뭐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틀렸네? 왜 틀렸지? 어떤 조문에 어긋나서 틀린 거지?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바르셔야 됩니다. 48페이지 법 36조 1항 5입니다. 법 36조 1항 5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업무 수행했는데 안 하면 뭐에 자격정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요거는 중개업자만이에요. 우리 179페이지 179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맨 밑에 보세요.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인이죠. 밋이 아니죠. 그러니까 밋인 경우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였죠. 그죠?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또는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째 테마 인장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면 뭐예요? 이제 다 샷다문 열리면 나왔죠. 사무소가 다 이제 갖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은 11번째 테마 사무소 관련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